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 6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추천사와 동천 그리고 신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서정주 시인의 시인데요. 우리 교재 242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사부터 보도록 하죠. 자, 추천사 말 그대로 그네를 띄면서 하는 말이다. 그네를 띄면서 하는 말. 누구의 말이라고요? 춘향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향단아. 자, 이게 그 시적 청자죠? 듣는 사람. 시적 화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춘향이가 되겠죠. 그네줄을 밀어라. 그네줄.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네 의미. 자,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그것과 의지와 인간의 운명론적 한계죠. 자, 이게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네는요. 하지만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내려오죠.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현실과 이상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이상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자, 어디를 밀어라? 바다로, 먼 바다로. 먼 바다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원관념이 바다가 되는 겁니다. 참,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이요. 이상향이에요. 결국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 먼 바다로 구속과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배를 내어 밀듯이. 자, 배를 내어 밀듯이 수평적인 동작이죠. 향단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초국의 초월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수양버들나무 네모칸 치지고요. 백앤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풀꽃더미 네모칸. 그리고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 나비새끼 꾀꼬리 네모칸. 이런 것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지금 네모칸 친 것들은 다 뭐냐? 지상에서 아름다운 존재들이죠. 지상의 아름다운 존재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화자의 애착이 되는 사물들. 화자가 애착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간적이며 유한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나를 뭐해라? 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애착과 그것을 또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산호도 섬도 없는 산호, 세목한, 섬, 세목한 저 하늘로, 하늘 동그라미 나를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자, 산호는 산호하고 섬, 세목한, 쳤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현실적 장애물이에요. 저 하늘로. 자, 왜요? 바다의 한계는 뭡니까? 좌초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충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늘은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하늘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형.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또 나왔죠?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이런 것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운율을 형성하며 소망의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 거 가볼게요. 서우로 가는 달같이. 서는 뭐를 상징해? 서방정토,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 극락을 말하는 거죠. 이건 초월적 공간입니다.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한계를 인식한 거죠. 인간의 뭐를 인식했어요? 운명적 한계를 인식한 겁니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기억?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니은. 자,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이것은 뭐예요? 아까는 배를 대어 밀듯이 수평적 동작이라고 그랬죠?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이것은 수직적 동작이죠.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운명론적 한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화자의 굳은 의지와 소망의 간절함. 한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이상향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동천 가보도록 하죠. 동천, 겨울 동자죠. 겨울 하늘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내 마음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 자,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이라 그랬어요. 님은 뭡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 고운 눈썹을, 자, 눈썹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네요. 눈썹의 의미 갑니다. 첫 번째, 화자가 신성하게 생각하는 님의 모습이 구체화된 대상. 된 대상. 두 번째, 화자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
세 번째는 초승달과 연결되는 이미지. 자, 그 고운 눈썹을 즈문밤. 즈문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즈문? 천을 의미하는 거, 천?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이게 화자의 지극한 정성이죠. 그럼 내 마음속에는 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었다 이 소리죠.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자,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니은을 묶어보시면 님의 눈썹을 모아 초승달과 의미상으로 중첩시킨 거죠. 님의 눈썹을 하늘에 뜬 달의 이미지와 중첩, 겹쳐지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게 만든 거죠. 자, 여기가 하늘이 어디입니까? 동천이 되는 거죠. 이 하늘이 바로 동천을 말하는 거죠. 시 제목인 동천.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세목한 나르는 무서운 새가. 동지섣달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유한한 현실 세계. 그럼 하늘은 천상의 세계죠. 이것이 뭐를 이룬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지섣달 나르는 무서운 새가, 그 무서운 새, 이 새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상,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이에요.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이다. 그걸 알고 신용하며, 그걸 뭡니까? 눈썹의 높고 맑은 정신을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가네. 신용하며 빗기어간다라는 소리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심, 경외하는 마음이죠. 외경심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그 외경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주제 1번은 뭡니까?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의 숙명적 한계에 대한 인식. 지금 모여있는 시들이요, 다 비슷한 어떤 내용과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도 참 좋은 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산문시입니다.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색채 대비죠. 초록색과 다홍색. 색채 대비. 겨우 기민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자, 옷자락에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랑이 오해하게 된 계기. 이게 비극의 원인입니다. 신랑이
오해하게 된 계기. 이게 비극의 원인.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라고. 신랑은 또 생각이 급했다라 그랬죠? 비극의 주된 원인이죠.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이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죽 누곤 못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첫날 밤 누굴 버렸어요? 신부를 버리고 달아나 어리석은 신랑이죠. 그러고 나서 행을 바꿨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을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죠. 인고의 시간이겠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겠죠.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기민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라 그랬죠. 40,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 신부의 매섭도록 단정한 마음가짐.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전통적 여인상, 기다림의 자세, 전통적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신랑에 대한 수동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상징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여인의 매운 정절. 두 번째는 신부의 한이겠죠. 자, 한을 상징하는 거죠. 매운죄가 돼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죄와 다홍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죄와 다홍죄. 자, 신부의 승화된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다. 자, 그래서 달아난 신랑을 기다리다가 뭐로 변했다? 매운 죄로 변한 신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끝났습니다. 작품 개관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 추천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어떻게 되냐?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 성격은 낭만적이며 상징적이고 초월적이고 불교적이다.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나서 서울로 가는 달같이라는 서방정토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 특징은요,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티프로 해서 시를 썼고요. 대화체 형식을 통해서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 동천.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아주 관념적이며 명상적이고 상징적이며 시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심과 인간의 숙명적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고도의 상징적 수법과 간결한 형식에 의해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시인 신부, 갈래는 산문시이면서 서정시이다. 성격은 산문적, 낭만적, 토속적, 신화적이다. 주제는 죽음을 뛰어넘는 여인의 정절. 특징은요, 설화를 불려와 이야기체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게 질마제 신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 다옥, 색채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1등급 노트 가보시죠. 자, 우리 그 추천사를 보시면요. 형식상의 특징은 시적 화자인 춘향이 향단이에게 이야기하는 대화체 형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춘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와의 상징적인 의미, 근해는 초월적 의지, 이것과 인간의 운명적 굴레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천에서의 주제의식, 절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달과 다른 절대적 가치를 상징한다. 그것에 대한 외경심 때문에 비껴가는 매서운 새, 지상이란 단절된 두 개의 세계를 동천 속에 배치함으로써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와의 상징적 의미, 이제 신부를 보도록 하죠. 자, 동천의 시와의 상징적 의미네요. 눈썹은 원관념은 초승달 절대적 가치, 새는 절대적 세계를 동경하는 인간의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형식상의 특징은 설화를 소재로 한 여인의 매서운 절개와 하늘,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시와의 함축적인 의미, 매운 죄는 일부 종사, 죽을 때까지 한 남편만을 섬긴다는 매운 정절과 신부의 원한, 초록죄와 다홍죄, 현세적 가치를 뛰어넘은 영원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 3편 배웠네요. 추천사, 동천, 신부를 배웠는데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